왕실도 놀란 기적의 물방울. 한국 기술이 중동 사막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결과물은 과학의 경이로움일까요? 아니면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만큼 놀라운 혁신일까요?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여기 하루에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던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우물과 아픈 여동생, 그리고 외국인과 그들의 기술을 불신하던 소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가 그를 환경공학을 공부해 중동 사막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하는 혁신가로 성장하게 했을까요? 사우디의 뜨거운 모래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일으킨 기적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라심 알마디예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물이 금보다 더 귀한 곳이죠. 매일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저는 오래된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긴 여정을 시작해요. 가는 길 10km, 돌아오는 길 10km. 이것이 물을 구하기 위한 저의 일상적인 여정이에요. 오늘도 매일처럼 걸으면서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요. 정오가 되면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입술은 갈라지고 목구멍은 모래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마을은 항상 하나의 우물에 의존해 왔어요. 제 할아버지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 이 우물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전날보다 물이 적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수년간의 가뭄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우물에 다가가면 저는 노인 무함마드가 근처에 앉아있는 것을 봐요. 그의 주름진 얼굴은 저를 바라보며 슬퍼 보여요. 그는 우리 우물이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을 살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말라가고 있다고 한숨을 쉬며 말해요. 그는 제 낡은 물통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저는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요. 그곳에는 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강, 비, 그리고 호수까지. 왜 그런 곳의 사람들이 우리 작은 사막 마을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화려한 기술을 믿지 않아요. 아마 그들은 우리 돈만 원할 거예요. 집에서는 제 어린 여동생 라니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은 종종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파요. 제 어머니 아말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물 한 방울도 아끼죠. 그녀는 같은 물로 옷을 2번 씻고 그 다음에는 그 물로 우리의 작은 식물들에 물을 줘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제 아버지 하심은 대도시 리야드 근처의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주말에 집에 오실 때도 그는 우리를 위해 물을 찾아야 해요.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쉬지 않아요. 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전에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수자원 기술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을 가져올 큰 기계와 파이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의 이상한 기계가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매주 저의 여정은 더 길어져요. 우물은 점점 더 적은 물을 주고 저는 새로운 수원을 찾아야 해요. 때로는 10km 대신 13km를 걷기도 해요. 때로는 물통이 반만 차서 돌아와요. 하지만 제 안에는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은 기계를 가진 외국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몇 세대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남았어요. 오늘의 물을 담으면서 어제보다 더 흙탕물이고 양도 적지만 저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들어 올리고 집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해요. 거기서는 제가 가져오는 귀중한 물방울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양은 더 높이 올라가요. 또 다른 갈증의 날이 시작됩니다. 2008년은 우리 지역이 겪어본 최악의 가뭄을 가져왔어요. 저는 모든 것이 변한 그 여름의 끔찍한 아침을 기억해요. 저는 평소처럼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제 물통들이 문 옆에 비어 있었고 제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많은 물이 필요했어요.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그리고 몇 안 되는 동물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리 멀리 걸어도 적은 양의 물만 집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식사로 작은 빵 조각을 건네시며 오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고열로 앓고 있는 라니아를 돌보느라 밤새 깨어 계셨죠.
어머니는 가능하면 더 깨끗한 물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제 여동생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공기는 제 피부에 뜨겁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세 가족이 더 짐을 트럭에 싣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도시로 이사가고 있었고 우리 마을을 포기하는 거였죠. 지난달에는 5가족이 떠났어요. 곧 마을에 아무도 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물로 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죠. 저는 모래 위를 걸으며 발을 질질 끌었어요. 마침내 우물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우물 안을 내려다봤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물 대신 저는 바닥에 진흙과 젖은 모래만 보았어요. 노인 무함마드가 우물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목소리가 떨리며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우물을 직접 손으로 팠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수세대 동안 우리를 살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제 빈 물통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깨끗한 물 없이 라니아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리야드의 건설 현장에 가 계셨어요. 그는 3일 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제가 겪었던 가장 무거운 여정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흙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양은 제 어깨를 내리쬐고 빈 물통들은 제 다리에 부딪히며 제 실패를 상기시켰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마을 중앙에 모였어요. 공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남자가 정부가 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데려와 우리를 도울 수도 있다고 발표했어요. 즉시 논쟁이 터졌어요. 저의 이웃은 외국 기술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할 것이고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끄덕였어요. 저는 특히 한국에서 온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오래된 학교책에서 한국의 사진을 봤어요. 강, 푸른 산, 그리고 풍부한 비가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막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저 우리에게 그들의 기계를 시험하고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라니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어렵게 숨쉬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심이 제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왔어요. 그녀의 입술은 탈수로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마지막 깨끗한 물을 사용해 동생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녀가 나아질지 속삭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라니아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서든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라도요.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물 없이는 마을도 미래도 생명도 전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빈 물통들은 여전히 우리 문 옆에 놓여 있었고 내일의 여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우물은 말랐어요. 우리의 희망도 말라가고 있었죠. 우물이 마른 지 3일 후 정부 상징이 있는 큰 검은 차들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식물 잎에서 아침 이슬을 모으고 있을 때 엔진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중앙에 모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첫 번째 차에서 내렸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태양이 그의 선글라스에 반사되었죠. 그는 사우디 정부가 중동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많은 나라의 기술을 연구한 후 그들은 한국의 첨단 수처리 기술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분노와 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사막 생활에 대해 뭘 알까요? 그들의 나라는 산, 강, 그리고 비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내일 엔지니어 팀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과 지역의 다른 10개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담수화 공장을 건설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마을은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일부 사람들은 희망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어요. 아버지는 몇 일 동안 리야드에서 돌아오셔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앉아 그 소식에 대해 논의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라니아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여동생이 매트에서 불안하게 자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호흡은 얕았고 피부는 창백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오를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는 한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럭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와 재료들을 싣고 도착했어요. 똑같은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이상한 금속 부품들과 긴 파이프들을 내렸어요. 그들 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한국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 사우디 남자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자신감과 활력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한국인 남자는 저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는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자신을 오민재라고 소개하며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아랍어로 말했죠. 그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기 전에 망설였어요. 그리고 라심 알마디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가 강해 보인다며 가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낯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 마을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민재와 그의 팀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마을 근처에 큰 구조물을 짓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홍해를 향해 파이프를 놓았어요. 민재는 마을 장로들에게 그들이 역삼투압 기술과 고효율 담수화,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 시스템이 매일 5,000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어요. 그것은 모든 주변 마을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닷물이 식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왜 한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분명히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와 그의 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늘에 머물 때조차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일했어요. 그들은 모래가 장비에 들어가거나 사막 바람이 그들의 서류를 날려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재가 노인 무함마드에게 물 시스템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도표와 축소 모델을 보여주었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나중에 저는 무함마드에게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죠. 무함마드는 그의 하얀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그는 많은 세월을 살았고 많은 약속이 깨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마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이상한 기술이 작동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기계들과 파이프들이 이제 우리 마을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테스트 날이었어요. 이 외국 장치들에서 정말로 물이 흐를까요? 마을 전체가 큰 물탱크가 설치된 중앙 광장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더 잘 보기 위해 부모님의 어깨 위에 올라갔죠. 심지어 아픈 사람들도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왔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군중의 뒤에 서 있었어요. 제 여동생 라니아가 옆에 서 있었는데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그녀에게 우리가 저장한 빗물의 마지막을 주고 계셨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라니아가 저에게 그것이 작동할 것 같냐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의 희망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 두고 보자고 대답했어요. 민재는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그늘을 위한 텐트 아래의 의자에 앉아 있었죠. 민재는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아랍어로 오늘 첫 번째 테스트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시스템은 지하 파이프를 통해 홍해와 연결되며 특수 필터를 사용하여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삼투압 기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는 큰 탱크를 가리키며 이 밸브를 열면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매일 5,000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0톤이라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것은 우리 마을과 근처의 다른 많은 마을들에게 충분할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민재는 제어판으로 돌아서서 몇 개의 다이얼을 조정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큰 밸브를 열었죠. 모두가 숨을 참았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나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탱크의 주둥이에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떨어졌죠. 갑자기 맑은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래의 수직 분지로 튀었고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햇빛을 받았어요. 군중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 주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깨끗한 물이 처음 흐르던 그 순간 왕실에서 보낸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감동한 표정으로 물을 맛보고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보고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왕자님께 직접 보고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왕실에서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희망에 차게 되었습니다. 노인 무함마드는 무릎을 꿇고 그의 풍화된 얼굴로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들은 기쁨으로 울루레이션 특유의 소리를 했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위아래로 뛰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물은 깨끗해 보였어요. 몇 년 동안 본 어떤 물보다도 더 맑았죠.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재는 노인 무함마드에게 손짓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은 컵에 물을 담아 홀짝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것이 달콤하다고 외쳤어요.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우물의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맛보기 위해 서둘러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라니아와 저를 탱크 쪽으로 끌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서 맛보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흐르는 물 아래에 손을 모았어요. 물이 제 피부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것을 입술로 가져가서 맛을 봤어요. 그것은 깨끗했어요. 정말로 깨끗했죠. 소금도 진흙도 쓴맛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속삭였어요. 그는 제가 작게 말했음에도 제 질문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간단히 과학이라고 말했어요. 마법이 아니라 그저 과학과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충분한 물을 가졌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된 식사를 요리하셨어요. 라니아는 원하는 만큼 물을 마셨죠. 아버지는 저녁 식사 전에 얼굴과 손을 씻으셨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사치였죠. 제 잠자리에 누워 저는 계속 그 이상한 한국 기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한국 기술 때문인가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과 맛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을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였죠. 저는 밖으로 나가 탱크 근처에서 작은 물컵으로 서로 물을 튀기며 노는 아이들 그룹을 보았어요. 몇 일 전만 해도 모든 한 방울이 귀중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이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탱크에서 우리 용기들을 채우고 계셨어요. 하지만 수년 동안 지니고 있던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그녀는 미소 짓고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 얼굴의 변화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아마도 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기술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상하고 거의 잊혀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 마을은 제 눈앞에서 변화했어요. 먼지만 있던 곳에 정원이 생겼죠. 아이들은 물통을 나르는 대신 놀고 있었어요. 도시로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공기도 달랐어요. 자라나는 것들의 향기와 함께 어쩐지 더 신선했죠. 한국의 수자원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매일 깨끗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렀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근처 10개의 다른 마을로도요. 하루에 5,000톤의 물 모두에게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물이 풍부한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막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걸까요? 어느 오후 저는 민재가 주요 물탱크 근처에서 혼자 장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호기심에 저는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라심에게 인사하며 렌치를 건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도구를 건네며 그가 다이얼과 스위치로 가득 찬 금속 상자 안에 무언가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예방정비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속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감명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은 단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돕기로 결정했나요? 제가 멈출 수 있기 전에 그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민재는 도구를 내려놓고 이마를 닦았어요. 그는 장비 옆에 그늘진 곳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그는 한국이 항상 선진국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60년 전에 그들은 매우 가난했다고 했어요. 끔찍한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직접 바라보며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수자원 기술인지 한국은 물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도 건조한 계절과 물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처럼은 아니지만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는 그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십 년의 연구, 시행착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전화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적절한 수자원 시스템 없는 한국 마을들, 양동이를 나르는 아이들, 강에서 옷을 빨래하는 여성들이 담긴 오래된 흑백 이미지였어요. 그는 조용히 이것이 한국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들을 응시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풍요의 장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상상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 나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며칠 동안 민재는 저에게 수자원 시스템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필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수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기술이 개발되었고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를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도 공유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주요 필터를 점검하면서 그는 과학은 마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해야 할 어떤 신비로운 힘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인간의 지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제가 민재의 수자원 시스템 도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며 제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지 놀랍다고 말했어요. 필터들이 너무 정밀해서 분자들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 기술을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꽤 반대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그저 물이 풍부한 나라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작동하고 민재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두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새로운 증거를 접했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이 묻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이 할 수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어요. 제가 쌓아올린 불신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왕실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기술과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왕자님께서 직접 한국 정부에 감사 편지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 협력이 단순한 물 문제를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담수화 시스템에서 물이 처음 흐른 이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23살이고 더 이상 외국인들과 그들의 기술을 불신했던 회의적인 소년이 아니에요. 제 삶은 그 여름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마치 말라버린 강바닥이 갑자기 물로 채워진 것처럼요. 민재에게서 몇 달 동안 배운 후 저는 수자원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과학과 수학을 열심히 했죠. 제 선생님들은 제 갑작스러운 관심과 헌신에 놀랐어요.
저는 우리 마을과 같은 다른 사막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제 과학 선생님은 제가 엔지니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저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학교를 마친 후 저는 리야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마을을 떠나는 날, 민재는 저에게 작은 물 필터 모형을 주었어요. 그는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대학은 도전적이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저는 다양한 정수 방법,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배웠어요. 휴일 방학 동안 저는 마을로 돌아와 담수화 공장의 유지보수 팀과 함께 일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어요. 대학 마지막 해에 저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제 시스템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사막 조건에 맞게 특별히 조정되었죠. 그것은 40% 더 효율적이었고 유지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 교수님들은 감명을 받고 저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오늘날 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15개 사막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디자인을 계속 개선하는 사우디와 한국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민재는 여전히 비디오 통화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멘토를 넘어 건조한 곳에 물을 가져오는 저의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었어요. 지난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 정부가 우리의 작업을 권위 있는 수자원 혁신상으로 인정했죠. 리야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재와 저는 함께 무대에 섰어요. 시상식에는 사우디 왕실의 대표도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연설에서 우리의 프로젝트가 중동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귀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실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건조 지역으로 이 기술을 확장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저와 민재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니 저는 제 부모님과 지금은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여동생 라니아를 보았어요. 또한 노인 무함마드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나이로 인해 주름졌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말할 때 저는 청중들에게 편견에서 파트너십으로 가는 제 여정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인들이 우리의 사막물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배운 것은 과학과 기술이 국경에 상관없이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한나라나 문화에 속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제 마을은 제 어린 시절의 절망적인 곳과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한때 마른 모래였던 곳에 정원이 꽃피고 있어요. 아이들은 물을 위해 수킬로미터를 걷는 대신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가족들은 채소를 재배하고 심지어 지역사회 수영장에서 작은 물고기를 키우기도 해요. 삶의 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향상되었어요. 때때로 저는 새로운 공학 학생들을 우리의 첫 번째 담수화 공장에 데려가요. 저는 그들에게 민재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준 원래의 제어판을 보여줘요. 저는 그들에게 이곳이 제 여정이 시작된 곳이라고 말해요. 깨끗한 물 한 방울과 제 마음을 여는 순간으로요. 지금 우리 지역 전체에 자유롭게 흐르는 작은 물방울들은 제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과 같아요. 함께 그들은 변화의 홍수를 만들어냈어요. 편견으로 시작된 것이 파트너십으로 끝났고 불신으로 시작된 것이 결단력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제 마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킬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종종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수도꼭지의 물에 대해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절대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음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 물과 기술과 국경을 넘는 우정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심어진 희망의 씨앗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마치 사막에 내리는 첫 빗방울처럼 예기치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푸르게 물들이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